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최근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제 사연 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전 1년 전 운명적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남자친구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상처받은 제 마음을 이 남자가 치유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버려진 강아지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꿈이라 대학을 졸업하고 내내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새로 이직한 시설이 제가 전에 일했던 곳과는 달리 유기견을 입양 보낸다는 걸 광고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결국은 비싼 강아지들을 사서 파는 일을 하는 곳이었죠. 평소 제가 좋아하던 언니의 소개로 이직을 한 거라 언니 말만 믿고 이직한 건데 막상 가보니까 그 언니가 얘기한 것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직 후 여러모로 힘들었던 전 그 언니에게 연락해서 언니가 얘기한 것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물었는데 오히려 그 언니가 적반하장으로 절 몰아세우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너 말 좀 이상하게 한다? 네가 툭하면 지금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규모 있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고 하길래 난 기껏 괜찮은 데라 소개한 건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내가 봤을 땐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원래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언니도 저에게 소개할 때부터 얘기로만 들은 곳이라 하길래 막상 내가 일해보니 주변에서 들은 것과는 좀 달라서 얘기한 것뿐인데 언닌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다짜고짜 제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다그치더라고요. 난 그냥 여기가 소문처럼 괜찮은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돼서 언니한테 상의하건데 언니가 듣기 거북했으면 미안해. 전 정말 언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믿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언닌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다면서 불만을 쏟아내더군요. 내가 너보다 언니라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너 가만 보면 되게 너밖에 모르는 거 알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말할 때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하면서 말해. 전 그동안 정말 언니를 친언니처럼 좋아하고 따랐는데 언닌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언니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스럽더군요. 그 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할 땐 언니 동생 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런데 직장을 옮기고 난 뒤론 다신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차갑게 말을 하니 속상하더군요. 언니 마치 제가 철없고 생각이 없는 애인 것처럼 취급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전 언니가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아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노력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언니가 너무 좋아서 그만 너무 격없이 지냈나 봐. 이제 안 그럴게. 미안해. 언니 얘기를 듣는 내내 사실 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인연을 끊고 지낼 자신은 없어서 애써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저에 관한 얘기를 이상하게 소문을 냈죠. 본인은 저를 생각해서 일부러 이직까지 시켜줬는데 제가 거기서 적응도 못하고 개념 없이 굴어서 본인이 곤란해졌다고요.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어느새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사리부터 금세 제가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애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거기다가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유리 씨, 알고 보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네. 우리 앞에선 착한 척, 성실한 척, 여우같이 굴더니만 뒤로는 우리 시설 이상하고 사기친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며? 요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난리 나는 거 몰라? 벌써 인터넷에도 이상한 글 올라왔던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나가서 이상한 소문 낸 적 없어요. 어머? 증인이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 좀 봐. 내가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유리 씨가 우리 시설 유기견 앞세워서 펫샵처럼 강아지 판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며? 가만히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동안 참아온 게 있다 보니 저절로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직장을 옮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구는 꼴이 더는 보기가 싫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될 대로 되라 싶었어요. 오라, 이제 보니까 유리 씨가 우리 시설에 불만이 많았네. 그렇게 싫은 게 많으면 우리 시설 어떻게 다녔어? 그럼 그냥 그만두면 되겠네. 저도 다니는 내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야 했죠.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너무 억울해요. 언니 말고 누구에게도 제가 일하는 시설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저기 소문이 나는 것도 모자라서 홈페이지에까지 글이 올라왔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모두 다 언니가 꾸민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전에 같은 직장에 있을 때부터 언니가 제 험담을 다른 직원들에게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씨 몰랐어? 그건이 원래 사람 앞뒤 다른 거로 유명해. 겉으론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 이간질 엄청 한다니까. 나도 그 언니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 제가 순진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언니가 저에게 워낙 잘해주고 챙겨줘서 전 그 모습만 보고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언니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네요. 전 새까맣게 몰랐는데 전에 같이 다닐 때도 제가 착한 척한다고 저를 욕하면서 제가 다른 시설에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 저한텐 좋은 시설을 소개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절 이직시켜 버린 거예요. 평소 본인이 저에게 잘해주고 제가 잘 따랐으니 자기 말을 제가 잘 들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직하고도 제가 자꾸만 연락해서 귀찮게 징징거리니 기분이 상해서 아예 절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전 모든 일에 자괴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사람도 다 싫어졌어요. 그때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질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여행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졌죠.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순간에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의사예요. 제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깐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외모도 제 이상형인데다가 성격도 너무 좋아서 환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죠. 누가 봐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스타일이라 언감생심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태어나기 전날 불쑥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은 에라 모르겠다였어요. 당시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사고까지 난 데다 이래저래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인생 뭐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태어나면 안 볼 사이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용기를 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친구가 제 고백을 받아줬어요. 더 신기한 건 그동안 남자친구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죠. 인생이 살만하구나. 매일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남자친구도 대단해요. 본인은 명문 의대를 나온 의사에 외모도 훌륭한 사람이 하는 일도 없는 백수인 줄 왜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그런 당당함이 보기 좋았답니다. 작은 병원이라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적인 얘기를 종종 나눴었는데 직장에서 제가 당한 일과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1년째 여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인이 된 우린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둘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결혼하는 데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혼이 남자 여자 둘이서만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있었죠.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남자친구가 은근슬쩍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절 궁금해한다고요.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여자친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네.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전 30대 초반이라 그런지 아직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30대 후반이라 그런지 부모님께서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절 만나기 전에 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많이 했었대요. 얼마 전 마침 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선을 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절 만나고 싶다고 하신 거죠. 어머니 만나 뵙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지금 당장은 직장도 없고 놀고만 있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좋다고 하실까? 우선 내가 직장부터 구하고 나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시에 제가 직장이 없기도 했고 외국어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영어 학원에 스페인어 학원까지 다니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는 제가 잠시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공부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줬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까 싶어서 걱정이 됐죠. 안 그래도 자기가 지금은 일 쉬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미리 말씀은 드렸어. 나도 의대 준비하면서 공부 오래 했던 거 엄마도 아니까.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실 거야. 의대 공부랑 내가 하는 공부랑 같나? 기껏 아들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는데 나 같은 백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분명 안 좋아하실 거야. 나라도 남자친구 부모님 입장이라면 분명 나 같은 며느리 싫다고 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어머니 만나는 게 전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애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마흔인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자기 만나기 전에 그렇게 선을 보고 소개팅을 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병원에서 자기 보고 뿅 하고 반한 거잖아. 이런 인연이 어디 쉽나? 어머니가 자기 반대해도 나 꼭 자기랑 결혼할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제가 예비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니까 남자친구도 애써 절 편하게 해주려고 얘기한 거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덕분에 저도 부담을 좀 내려놓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뵙기로 했어요. 연애하는 내내 남자친구는 항상 옆에서 제 편이 되어주고 절 응원해줬습니다. 덕분에 직장에서의 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제가 예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니시니 당연히 좋은 분일 거라고 확신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의 만남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머님은 절 남자친구의 결혼 상대로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저에게 남자친구를 넘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러 나오신 거더라고요. 사실 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부터 잔뜩 긴장해서 전날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나갔죠.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온화하고 우아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도 별다른 질문 없이 화기애애했고요. 그런데 식사 도중 남자친구가 급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는데 병원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 바로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난 바로 여기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엄마는 내가 택시 태워줄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남자친구는 저와 어머니만 식당에 두고 가기가 미안했는지 어머니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유리랑 난 아직 밥도 다 못 먹었는데 우리까지 급하게 갈 건 뭐 있어? 나랑 유린 밥 다 먹고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들어갈 테니까 너 얼른 병원에 들어가 봐. 어머니는 너무 밝게 웃으시며 저에게 우린 커피도 한잔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편하게 대해주신 덕에 저도 커피 정도는 한 잔 더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어머니와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남자친구를 주차장까지 마중 나온 저에게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둘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절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요. 아니야. 오히려 난 어머니께서 나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어머님이랑 커피 마시고 댁까지 잘 모셔다 드릴 테니까 자긴 내 걱정하지 말고 일해. 전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와의 만남이 꽤 좋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당당하게 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날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남겨지길 내내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보내고 제가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으시며 절 노려보셨어요. 그 나이에 지금 하는 일이 없다고? 예비 시어머니의 달라진 목소리에 순간 전 조금 전까지 제 앞에 앉아 계시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전 애써 당황한 모습을 숨기고 제가 일을 쉬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중간에 딱 끊으시면서 당신이 할 말만 하셨어요. 아, 구질구질한 소리 됐고 듣자 하니까 대학도 서울에 4년제 간신히 들어간 것 같던데 도대체 뭘 믿고 내 아들을 만나는 거야? 난 내 아들이 최소 비슷한 학벌에 전문직 정도 되는 여자랑 만나겠거니 했어. 근데 대학도 별로인데다 직장도 없다고 하길래 겉모습이라도 연예인 뺨이라도 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 도대체 우리 아들을 뭔 기술로 꼬신 거니? 순간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티를 팍팍 내실 줄은 몰랐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제가 지금 당장은 쉬고 있지만 금방 다시 일도 할 거고 준수 씨랑 상의해서 결혼 준비도 착실하게. 어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결혼? 너 지금 결혼이라고 했니?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희 이제 만난 지 1년도 안 됐지? 지금이야 내 아들이 뭘 몰라서 네가 좋다고 결혼 얘기를 하나 본데 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대충 연애나 몇 달 더 하다가 헤어져. 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입에서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마치 못 들을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몸서리를 치셨어요. 그러더니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어머님이 보시기엔 제가 준수 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실 수 있지만 아직 저에 관해 잘 모르시잖아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제가 준수 씨에게 딱 어울리는 짝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기 쉽지 않았어요.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제 자존심보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마음을 꾹 짓누르며 애써 어머니께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네 나이가 몇인데 뭘 더 기다리란 얘기야? 네가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되려면 지금 당장 다시 19살로 돌아가도 될까 말까다. 예, 그리고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너 그전에 하던 일도 버려진 게 돌보는 일 했다며? 그런 걸 가지고 직장이라고 할 수 있니? 그게 월급이나 제대로 받으면서 일했겠어?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니던 센터 좋은 일 많이 하는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월급도 다 받으면서 일했고요. 저도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좋게 넘기려고 했는데 제 자존심까지 자꾸만 건드시니 저도 제 할 말을 했습니다. 전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끼셨죠. 아이고, 고작 개똥 치우는 일 하는 거 가지고 잘난 척은. 잘났네, 잘났어. 하긴 능력이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뭐.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상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결국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커피는 마시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식당에서 나와 제가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저랑 커피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둘이 한 얘긴 절대 남자친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설마 눈치 없이 내가 한 얘기 우리 아들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난 능력 없는 사람도 싫지만 눈치 없는 애는 더 싫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고 싶으면 처신 잘해.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 전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어머닌 제 조건이 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절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였죠. 전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에게조차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요. 고민하면 할수록 어머니께서 하신 얘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다시 19살로 돌아가도 될까 말까 하다는 말이 가슴에 사무쳤죠. 제가 그동안 너무 세상 물정 모르게 순진했나라고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다들 대단하게 생각하긴 해요. 친구들도 어떻게 의사를 만났냐고 부러워하면서 주변에 다른 의사들 좀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님은 아들이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당연했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존감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싫었어요. 전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엔 안 그래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데 일까지 안 하고 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전 큰맘 먹고 전에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기로 했죠. 사무직 형태의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는 저로선 겁이 나긴 했지만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새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새로 다니게 된 직장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통회사인데다가 그 회사에서 새로 반려견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기부 형식으로 유기견 보호시설 관련 지원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일한 제 경력으로 당당하게 새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앞날을 위해 취직을 한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서 입사한 거기도 해요. 학벌, 직업을 중시하시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니까 전보다 절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취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영화 시사회 표가 여러 장 생겨서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와 다 같이 보러 가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기도 했고 제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어머님은 거절하진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나오셨죠. 그래서 전 조금 기대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놓고 저에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절 허락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까진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지만 남자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에게 쌀쌀맞게 대하셨어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래도 용케 취직하기는 했네. 근데 그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거면 연봉이 얼마나 되니? 한 3천은 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든 참 노골적으로 물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자리를 뜨자마자 바로 저에게 연봉 얘기를 물으시는데 저도 당황해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만 눈치 없이 내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자꾸 같이 밥 먹자, 영화 보자 불러내는 게 아무래도 내가 기분이 나빠서 더는 안 되겠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니? 난 눈치 없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전 그냥 회사에서 영화표가 많이 생겨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싹 달라진 표정으로 절 다그치시는데 저로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무서워서 눈도 잘 마주치기 힘들고 말도 더듬거리게 됐어요. 제가 봐도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답답했습니다. 어우 답답해 진짜. 난 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전에 만나서도 알아듣게 얘기했잖니? 내 아들이랑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근데 왜 자꾸 어머님 하면서 내가 네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굴어?
어머니는 이미 기분이 너무 상했다며 잔뜩 흥분한 얼굴로 화를 내셨죠. 전 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한 행동인데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니 저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준수 씨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 예쁨 받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마음 같아선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저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머님께 일방적으로 미움만 받다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난 내 아들 서울대 의대 보낼 때 이미 마음 먹었어. 내 며느린 최소 의사다. 근데 너 같은 애가 내 성에 차겠니? 너 자꾸 내 말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이용해서 불러내면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내 아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까지 나 없을 때마다 유리한테 이런 식으로 군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얘기하겠다는 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필 그 타이밍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남자친구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얘기를 듣고야 말았어요. 저도 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일절 얘기하지 않았으니 남자친구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어머, 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나도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얘기할게. 준수, 네가 엄마한테 속물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엄만 유리인지 뭔지 제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대학은 그렇다 쳐도 준수 네 짝이면 최소 의사 아니면 검사 변호사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난 너 아까워서 절대 저런 애한테 못 주겠어. 그러니까 둘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남자친구 어머니도 더는 속일 수 없다 싶으셨는지 아예 포기하고 속마음을 그대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황당한지 한숨을 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가 유리에 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유리 다니는 회사 유명한 회사야. 우리 유리 엄마가 무시할 만한 애 아니라고. 난 유리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유리 아니면 나 절대 결혼 안 해. 뭐야? 아들,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의대 보내겠다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생색낼 거야?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제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남자친구도 어머니를 닮았는지 고집이 세더군요. 어머닌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남자친구는 죽어도 제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러곤 영화관에 어머니만 남겨두고 절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아는데 너무 쉽게 허락한다 했지. 자긴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아휴, 얼마나 속상했어.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남자친구가 위로를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그동안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시달렸던 일들이 몽땅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 내가 노력하면 어머니 마음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어머니 마음이 저렇게 확고하신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나 의사 됐을 때부터 무조건 돈 많은 집 딸 만나서 장인한테 병원 개업해달라고 하라고 내 귀에 딱지가 생기게 얘기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어. 난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랑 결혼할 거니까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 절 안심시키려고 한 건진 몰라도 남자친구는 애초에 어머니 허락을 바라지도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할 거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 자꾸만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남자친구 어머니더군요.
사실 영화관에서 그렇게 헤어진 후에도 툭 하면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당신만 극장에 두고 절 데리고 나갔으면 저라도 말렸어야지 똑같이 가버리냐고 절 원망하는 전화가 몇 번이나 왔습니다. 심지어 저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소리까지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전 어머니께서 하시는 소리만 듣다가 전화를 끊곤 했어요. 제가 듣기 싫다고 한마디 토라도 달면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이럴 줄 알았다. 자기 아들 앞에선 착한 척 하더니만 자기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낸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날은 왜 또 전화를 하셨나 싶어 짜증이 났지만 할 수 없으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너는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나 지금 너희 회사 1층에 로비에 와 있으니까 좀 내려와. 남자친구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고 전화를 받으면 바쁘지 않아도 안부도 한번 묻지 않고 다짜고짜 자기 할 말만 해요. 전 그 점이 싫었어요. 사람이 전화 예절은 기본 중 기본인 건데 저 연세에 왜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실까 싶었죠. 어머니, 미리 전화를 주시고 오셨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지금은 일이 바빠서 바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급한 일이시면 근처에서 좀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내려갈게요. 제가 10분 뒤 바로 들어가야 하는 회의가 있어서 당장 1층에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점심시간에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막무가내셔도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당연한 게 당신이 먼저 연락도 없이 회사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몰상식한 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너 지금 내 말 못 들었니? 나 지금 너희 회사 1층 로비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더러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라고? 엄니,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은 못 내려간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라고 해도 말이 이 정도로 통하질 않으니 저도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바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이 기가 찼습니다. 오라, 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다. 이제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아예 포기한 거지? 제가 당신 말을 듣지 않아 기분이 상했는지 저더러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을 아예 포기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전 예비 시어머니 말씀에 기가 막혀서 실소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하시니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제가 이 정도로 기본적인 일까지 배려받지 못한다는 게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니께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회사 앞에 오셔놓고 다짜고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오라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결혼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안 되겠다고 하시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번 참고 차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너희 부모님은 널 이따위로 가르쳤니? 너 지금 당장 안 내려오면 우리 아들한테 네가 나 대놓고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든다고 얘기할 거야. 너 같은 애랑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할 거라고. 시어머니의 막말에 전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다 막혔어요. 전 듣다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전 할 수 없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잘 알지만 이 기회에 저도 시어머니와 결판을 내야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구시면 저도 더는 결혼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곧장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1층 로비 안내 데스크 앞에 씩씩거리며 서 있던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갈겼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 주제에 감히 내 의사 아들을 노려? 내가 너 같은 거랑 내 아들이랑 결혼하게 가만둘 것 같아? 순간 전 너무 놀라서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이 맞기는 한지 싶었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있으니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어머, 아주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직원들이 절 둘러싸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닌 적반하장으로 더 눈을 크게 뜨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아주머니? 너희들이 아주 세트로 다들 정신이 나갔구나. 내 아들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자기 아들을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저도 놀라고 기가 막혔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놀라서 몰려들며 다들 수군거렸어요. 아주머니 아들이 누구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에 뭐 이런 몰상식한 아줌마가 다 있어?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다는 데스크 직원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이 어이가 없다면서 제 편이 되어줬어요. 뭐야, 너희들 뭔데 남들 일에 끼어들고 난리야?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다 본때 보여줘야지. 예비 시어머니가 유난하고 이상한 분인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제 뺨을 때린 거로도 모자라서 말리는 직원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기 회장님 오신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이 1층 로비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 회장님? 옳거니 잘 됐네. 저분이 이 회사 회장님이라는 거지? 내가 너희 회장한테 가서 너희들 싹 다 자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 예비 시어머니가 저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우리 회사 회장님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아줌마 이제 큰일 났어요. 아줌마가 뺨 때린 이분 바로 우리 회장님 딸이에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얘 같은 거지가 무슨 이 큰 회사 회장 딸이야. 헛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을 것 같니?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과 만행에 저는 더 이상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완전 기가 빨려서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소란스러운 상황을 본 회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다 가던 길을 멈추고 회장님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리고 회장님은 바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절 부르셨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분은 누구신데 회사 로비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시는 거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시선이 갔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한치 앞을 모를까 싶어서요. 아빠, 그게 사실은 이분이 누구냐면 전 일부러 아빠라고 크게 부르며 다가가 아버지 팔짱을 꼈죠. 네, 맞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놀라셨겠지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대학 졸업하고 아버진 진작 당신의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전 꿈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직장에 다녔어요. 그러다 힘든 일을 겪고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한 번 더 제안을 해주셨죠. 회사로 들어오라고요.
아버지의 회사에도 제가 흥미를 가지고 해낼 만한 부서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절 설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아버지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와 일을 한 겁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그동안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제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버지를 보러 회사에 올 때마다 자주 만났었기에 저와 아버지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도움 아닌 도움을 받은 거고요. 어머나, 유리 아버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랑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유리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제가 근처 왔다가 잠깐 회사 들렀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소란을 피웠네요. 죄송합니다. 회장님도 아시죠?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귀가 영 시원찮아서 괜히 오해가 생겼나 봐요. 유리야, 오늘은 내가 흥분을 좀 했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지? 우리 회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식사나 할까? 내가 살게.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에게 거지 같은 애라고 소리를 지르더니만 저희 아버지의 존재를 아시자마자 바로 180도 태도를 바꿨어요. 본인이 귀가 안 좋아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실수를 한 거라네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실소만 튀어나왔죠. 아, 그 의사 남자친구 어머니 되시나 봅니다. 근데 우리 유리 일하는 데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급한 일이 무슨 일이실까요? 아버지도 직원들과 제가 하는 행동을 보시곤 대충 상황을 눈치채신 것 같아요. 아버진 평소 볼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쏘아보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당황을 하셨는지 말을 막 더듬으셨어요. 그게 사실은 오늘 근처에 온 김에 유리랑 같이 밥도 먹고 결혼도 좀 서두르라고 날짜부터 잡으라고 하려고 왔죠. 딱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결혼을 허락한다니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말을 바꾼 게 확실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전 아직 우리 귀한 유리를 시집 보낼 준비가 안 돼서요. 정택의 아드님이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제 앞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허락받으라고 하세요. 제가 대개 아드님 만나보고 둘이 결혼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한창 다들 바쁘게 일하는 시간인데 예정도 없이 오셨으면 이제 돌아가 주시지요. 순간 전 울컥했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순간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전 또 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멀뚱하니 서서 당하고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쁜 사람들을 괜히 다 붙들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유리야, 나 그만 가볼게. 우리 금방 다시 보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맑게 손을 흔들며 돌아가려는 예비 시어머니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너무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미간이 구겨졌어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무리하게 구신 거, 제 뺨 때리신 거 당장 사과하셔야죠. 제가 어머니께 맞을 만한 짓 한 적 없어요. 이대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상태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버리신다면 전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까는 너무 흥분했지? 미안하다, 유리야.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는 조심할게. 자기가 잘못한 걸 진심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우리 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후다닥 미안하다고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과를 받긴 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몇 시간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죠. 자기 엄마가 또 무슨 실수를 한 거냐고 미안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엄마가 다짜고짜 전화 와서 너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야 한다고 난리야. 너랑 결혼하면 서울에 개인 병원 하나가 아니라 종합병원도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더 황당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짓은 벌써 다 잊었는지 남자친구한테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절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더군요.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남자친구에게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뺨까지 때리고 몰상식하게 굴다가 회사 로비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난 일을요. 나 그전까진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셔도 참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야. 어머니가 이 정도로 상식이 없는 분인 줄 몰랐어. 더군다나 우리 집 조건 아시자마자 순식간에 결혼 날짜 잡으라고 돌변하시는데 좀 무섭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일까지 겪게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해. 더군다나 아버님 얘기 듣자마자 태도 변한 건 나도 정말 실망스럽다. 그전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절 좀 하대하고 무시하셔도 당신 아들이 너무 귀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제가 참았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조금 더 생각해보자.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님만 봐선 고민할 것도 없이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순간 핸드폰 화면에 뜬 어머니란 이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트라우마인진 몰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떠올리자마자 그날 제 뺨을 때리던 어머니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목소리도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유리 바쁘니? 준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혼 날짜 얘기 안 했다며? 나 때문에 아직도 기분 상해서 그런 거면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우리 좀 만나자. 유리 부모님이랑 다 같이 만나도 좋고 연락 기다릴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서도 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른지 무서워서요. 그동안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특별히 할 기회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도 아버지에 관한 얘긴 하지 않았으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조건에 관해 착각할 만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저에게 퍼부은 말과 행동은 분명히 선을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회사 상황을 알고 나서도 180도 달라진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도 너무 싫었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 기간이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예비 시어머니를 알게 된 시간도 2달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절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예비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절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만 갑자기 날짜부터 잡자며 서두르시는 게 기가 막혔죠. 사실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원래 어머니가 흔히 하는 말로 속물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해요. 오히려 잘 됐잖아. 어머니도 당신 상황 알게 돼서 이제 예비 며느리라면 무서워서 벌벌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자기한테 잘하고 엄청 떠받들고 사시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게 될 거라면서 잘된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잘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자기한테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하지만 사실 나 그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버지 회사라는 말 들으시자마자 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는데 나 진짜 소름 돋더라니까. 거기다가 자기한테 바로 연락해서 병원 개업 어쩌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우리 엄마가 워낙 사람이 좀 그래. 그게 다 나 더 잘 되라고 하시는 건 줄 알아. 결혼이든 병원이든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까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자친구는 어머니에 관해서라면 본인이 더 잘 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만 해요. 본인이 알아듣게 말씀드리고 선 긋겠다고요. 그러면서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지 부모님과 상관없답니다. 그런데 전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물론 남자친구와 결혼은 하고 싶죠. 그런데 남자친구 말처럼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인가 싶어요. 아무리 결혼은 저와 남자친구가 하는 거고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인성을 가진 분과 가족으로 지낸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느라 선을 넘진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생각이 있어 보이시진 않아요. 사실 결혼하면 또 어떻게 달라지실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들 때라고 해도 이미 저에게 선을 넘는 모습을 충분히 많이 보이셨고 그게 예비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정도 다 떨어져서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구독자분들께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나을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근심 걱정 없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조금 넘은 40대 여자입니다. 전 아들 하나 딸 하나 해서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시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취직할 때 취직해서 살다가 결혼도 남들 다 할 때 무난하게 했거든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서 결혼 생활 내내 큰 고비 없이 잘 지냈어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시는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도 사주시고 생활비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제가 일도 그만두고 애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죠. 문제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얼마 전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거린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결혼 초기엔 그렇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좀 이상해지셨어요. 원래 시어머니도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취미생활로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또래 아주머니들과 어울려 다니시더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투나 행동도 그렇고 씀씀이도 많이 달라졌죠. 원래 미용실에서 염색하는 것도 벌벌 떠시던 분인데 문화센터에서 친해진 분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네일이랑 마사지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세요. 이렇게 좋은 걸, 아유, 내가 몇십 년 동안 왜 모르고 살았나 몰라. 사람들이 다들 나더러 너무 바보처럼 살았대. 시어머니 네일 색깔을 바꾸고 오실 때마다 좋아서 하루 종일 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전 마음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지금까지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면 좋죠. 시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사셨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과해도 너무 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와 자꾸만 문제가 생겼죠. 남편도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고요. 미용실이나 네일, 마사지 같은 건 별거 아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와 제가 백화점에 살 게 있어서 같이 갔는데 글쎄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VIP더라고요. 아시죠? 백화점 VIP가 되려면 1년에 백화점에서 몇천 이상은 무조건 써야 가능해요. 전 놀라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분명 그전까진 VIP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VIP까지 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죠. 나랑 문센 다니는 아줌마 중에 백화점 VIP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작년 1년 동안 명절 선물이며 거래처 선물, 장 보는 거 등등 모든 지출 다 이 백화점만 다녔지. 그랬더니 VIP가 되긴 하더라. 애미 너도 오늘 사는 거 내 카드로 사고 나한테 현금으로 줘. 전 시어머니의 말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VIP가 되겠다고 주변 사람들 물건까지 본인이 계산해서 돈으로 받기로 하고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지출을 모두 다 본인 카드로 해서 경비 처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전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죠. 친정 엄마도 아니고 괜히 싫은 소리를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요. 사실 시어머니랑 전 잘 맞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을까 싶긴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유난히 더 안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모든 본인 생각이 다 맞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전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졌죠.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산 명품 가방을 시아버지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영수증이 잘못 포함돼서 실수한 거라고 하셨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회사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시아버지 회사가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단단한 중소기업이에요. 그 일로 경리과 직원들과 임원들이 난리를 쳐서 앞으로는 시어머니께서 일절 회사 관련해서 지출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시아버지께서는 참지 않으셨죠.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본인이 백화점 왔다 갔다 하면서 일 좀 하겠다고 하길래 기껏 허락해줬더니만 이런 대형 사고를 쳐. 거기다가 카드사에 알아보니까 당신이 1년에 백화점에 가서 사들인 게 5천이 넘었다는데 당신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시아버진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께서 백화점에서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다닌 걸 모르셨던 거예요. 대부분 주변 지인들의 물건을 카드로 긁고 현금을 받거나 회사 물건들을 지출했으니 시아버진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아, 그럼 어떡해. 나 빼고 다들 백화점 VIP라는데. 내가 명색이 사업하는 남자랑 사는데 나만 구질구질하면 되겠어? 당신 지금 그깟 백화점 VIP 한번 해보겠다고 이 사달을 냈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시아버지께서 원래 혈압도 높으시고 성격도 욱하세요. 그래도 손주들 생기고 나선 웬만하면 화도 안 내시려고 하고 애들 앞에서 소리도 안 지르려고 하시는데 그날은 터지고 말았죠. 아버지 이제 고정하세요. 어머니도 실수하신 거라고 하시니까 이제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이 나서지 않았다면 큰 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시아버진 끝까지 다신 이런 사고 치지 말라며 시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카드 한도를 확 내려버리셨어요. 시아버지로선 당연한 조치였지만 시어머니께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투덜거리셨죠.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저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본인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되고 나니까 자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를 불러내 전에 안 하던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어찌 보면 남들 다 하는 시집살이 뭐가 어렵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유별나도 너무 유별나요.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있으면 득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너네 애들 보내고 나면 할 일도 없으면서 집에 들러서 나랑 좀 같이 놀아주고 가지. 꼭 그렇게 바로 올라가야겠니? 시댁이 바로 같은 동에 2층이고 전 10층이에요. 저도 애들 보내고 나름 할 일이 많은데 매일 전화 와서 백화점 가자,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시니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도 오늘은 집에 할 일이 많아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나 같이 점심 먹어요, 어머님. 애들 학교 가고 나면 1시면 끝나고 고작 3, 4시간 쉬는 시간인데 매일 아침이면 연락해서 그 시간마저 방해하려고 하니까 은근 짜증이 났습니다. 암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말을 해도 자기 할 말 다 한다니까. 난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5분 대기조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이 부르면 무조건 와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일이라도 있다고 하면 버럭 짜증부터 냈죠. 전 결혼하고 나서야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해야만 시집살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처럼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것도 시집살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듣기 싫은 잔소리는 얼마나 하는 줄 몰라요. 시어머니는 툭 하면 불쑥불쑥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 혼자 애들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도 굳이 오셔서 본인은 소파에 누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만들어주는 밥에 간식에 다 드시고 낮잠까지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굳이 같은 동에 사시면서도 말이죠. 너는 애들 먹을 건 좀 신경을 써서 하지. 간식이라고 매일 빵하고 과자밖에 없니? 다른 엄마들은 좋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해주던데요. 아예 애들은 정수김을 주지 말고 보리차라도 끓여주라니까. 애미 넌 시어머니 말을 참 귓등으로도 안 들어. 매일 냉장고며 서랍장이며 마음대로 열어보시면서 괜한 꼬투리를 잡으며 사사건건 간섭을 했어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매일 오실 때마다 애들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곤 애들한테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딜 가는지 일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매일 저만 붙들고 하소연에 잔소리만 했다는 겁니다. 너희 시아버지는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일절 말도 안 하면서 본인이 들어오면 알아서 밥이 나오고 나갈 때 알아서 밥이 나오는 줄 안다니까. 가만 보면 날 아내가 아니라 무슨 식모 취급을 해. 시어머니의 하소연 중 90%는 시아버지 욕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에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실까 싶다가도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욕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무뚝뚝하시잖아요. 마음은 안 그러실 텐데 표현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애미 넌 내 덕분에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랑 살아서 모르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네 시아버지 같은 남자랑 하루도 못 살걸? 아이고, 그런 남자랑 40년 넘게 살았다는 게 나 스스로도 대견하다, 대견해. 시어머니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떠들기만 하니까 모르겠지만 전 애들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하소연까지 들어줘야 하니 너무 피곤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전 기가 쏙 빨려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주변에선 시댁이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일이 생기거나 바쁠 때 시댁에 애들 맡길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혹여나 애들이 집에 올까 오히려 걱정합니다. 심지어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졸라도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할머니,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할머니네 가서 자면 안 돼요? 할머니네는 안마의자도 있고 돌침대도 있어서 좋은데. 애들이 시댁에 있는 돌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멀쩡한 네 집 놔두고 잠을 왜 할머니네 와서 자. 할머니 예민해서 누구랑 한 침대에서 못 자. 그래서 할아버지랑도 따로 자잖아. 그럼 잠은 집에 와서 자고 저녁까지만 좀 놀다 가면 안 돼요? 아이고 할머니 오늘 바빠. 내일 받으러 갔다가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요즘 자꾸 눈가에 주름이 생겨서 피부과도 가야 돼. 다음에 와 다음에. 손주라고 많지도 않은데 시어머니는 애들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본인 일에만 신경 썼죠. 네일아트에 마사지도 모자라서 언제부턴간 피부과에 필러 주사까지 맞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전 오히려 시어머니가 바쁘면 더 좋았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안 오시니까요. 거기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내일 모레면 70인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능력 되고 운전도 잘 하시면 무슨 차를 타든 상관없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일을 크게 벌이고 다녀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치신 것만 얘기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스포츠카를 사실 때도 그랬어요. 30대 때 운전면허를 따고 자식들 키우면서 10년 정도 운전하시다가 20년 넘게 운전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차를 예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서 차 한 대 계약했으니까 당신이 계약금 좀 내요. 식구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있던 저희 부부는 물론 시아버지도 놀라셔서 들고 있던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놨습니다. 20년 넘게 운전대도 안 잡은 사람이 그 나이에 운전을 어떻게 해?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내 차 같이 쓰면 되지.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사? 시아버진 자식들도 있으니 최대한 참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목소리엔 화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와 남편은 슬금슬금 시부모니의 눈치를 살폈죠. 이러다가 또 싸우실 것 같아서요.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계약금 내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있으면 당신한테 얘기를 하겠어? 계약금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돈 어떻게 낼 건데? 당신 설마 나 모르게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어? 비상금은 무슨... 당신이 나 못 믿는다고 카드만 하나 덜렁 주고 현금이라고는 구경도 안 시켜준 지가 언젠데 내가 비상금이 어딨어. 당연히 나머지 돈도 당신이 내야지. 이 여자가 다 늙어서 갑자기 노망이 났나? 당신 마음대로 계약하고 오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당당함에 점점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어요.
내가 지금 당신이랑 40년을 넘게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고작 차 한 대 못 사줘? 나 죽기 전에 그 차 한번 꼭 타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니까. 들어줘. 안 그러면 나도 당신이랑 안 살고 나가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미 계약한 차니 안 사주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저 옆에 내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만. 나갔어. 시아버지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연신 이마를 잡으셨죠. 저와 남편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애들 학교에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여줄 게 있으니까 잠깐 1층에 내려와 보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1층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1층에 내려가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선 정말 차를 사셨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라 1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샀어요. 전 놀라서 사고 싶다고 하신 차가 정말 이 차가 맞느냐고 시어머니께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아유, 너는 젊은 애가 뭘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 차 맞아.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죽기 전에 스포츠카는 무조건 한번 타보고 죽고 싶었어. 어때? 멋지지? 시승해 줄 테니까 어서 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정말 시어머니께서 운전하는 차를 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차를 사는 걸 시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거 1억은 좋게 넘을 텐데 이 비싼 스포츠카 사는 걸 정말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안 사주면 이혼하고 나간다고 난리를 쳤더니 결국은 사주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이혼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시아버지에게 보여줬답니다. 차를 안 사주면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하셨대요. 평생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애들 키우며 산 보상이 고작 1억짜리 차보다도 못하냐고 펑펑 눈물까지 쏟으셨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있으면서 졸랐더니 시아버지도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드셨대요. 정말 운전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제가 운전할까요? 사실 저도 스포츠카는 타본 적이 없어서 운전하기 겁이 나긴 했지만 20년 만에 운전하는 시어머니의 차에 타는 게 더 무서워서 제가 운전하겠다고 했어요. 어머, 얘 봐라. 애미 너도 내 차 끌어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 차인데 내가 먼저 운전을 해야지. 아이고, 잔말 말고 빨리 타. 우리 드라이브라도 갔다 오자. 그날이 제 인생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인상 깊은 날 중 하나였어요. 1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모시는 시어머니의 조수석에 타본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있었겠어요. 물론 30분 드라이브 하는 동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뻔한 게 10번은 넘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긴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가족은 금세 연예인처럼 유명해졌죠. 애들 어른 할 거 없이 시어머니 차만 보면 다들 몰려들어서 질문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저희 애들 친구들까지 애들 할머니가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걸 어떻게 알게 돼서 집까지 놀러와서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애들도 기분이 좋은지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주차장에 가서 스포츠카를 보여줬습니다. 어떨 땐 시어머니까지 불러서 친구들을 차에 태워주기도 했고요. 와, 너희 할머니 진짜 멋지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 나이 정도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싶어요. 어머, 그래. 앞으로도 차 타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이 할머니가 태워줄게. 시어머니는 유명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죠. 저와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201호시죠?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주차장에서 이 스포츠카 볼 때마다 누구 차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멋있는 분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시부모님 댁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라는데 역시나 시어머니 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죠.
거기다가 저희 시어머니의 외모까지 칭찬하면서 친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사람 보실 줄 아시네요. 안목이 있으신 분이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옆집 아저씨의 말발에 홀딱 넘어간 시어머니는 입까지 가리고 웃으면서 연신 수다를 떨었습니다. 듣다 전 아이들하고 시간이 돼서 먼저 인사를 하고 올라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전에도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겐 일절 관심이 없긴 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주부와는 좀 달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 본인 입으론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이 인생은 희생하며 살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대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30년 넘게 아침밥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코를 고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아버지와 각방을 썼대요.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불면증이 심해 잠을 잘못 자니 본인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세요. 명절날 애들이 와도 본인이 피곤하면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질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약속이 있거나 여행 계획이 있으면 항상 저나 남편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본인 계획대로 하셨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에겐 시누이죠.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취직도 미국에서 하고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살아요. 그런데 최근 그 시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시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전이 신기하긴 했어요. 원래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친정 엄마잖아요. 전 임신했을 때부터 너무 무섭고 걱정이 돼서 하루 멀다 하고 친정에 가 있었는데 신우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저도 결혼한 지 꽤 됐지만 그동안 신우를 본 게 제 결혼식 때랑 신우의 결혼식 때 딱 2번이었으니까 자주 왕래를 안 하긴 안 한 거죠. 막연하게나마 신우이도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보단 미국이 훨씬 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우이도 나름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시아버지께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여러 번 신우이에게 연락했는데도 신우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자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직접 미국에 가서 손주를 보고 오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신우이가 애를 낳은 지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신우이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그래도 가족끼리 돌잔치는 해야 하지 않나 설득한 덕분에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몇 년 만에 딸내미 사위가 미국에 들어왔는데도 일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싸움이 났나 보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밥을 해달래, 애를 봐달래. 몇 년 만에 미국에서 사위가 들어왔으면 씨암탉은 아니어도 같이 밥은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장모가 5년 만에 만난 딸이랑 사위를 두고 매일 놀러만 다닐 수가 있어. 시누이도 서운할 만했죠. 시누이가 미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진 몇 번 미국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오래 비행기 타는 것도 싫고 영어 울렁증이 있다면서 한 번을 안 가셨어요. 그랬으니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의 5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제 갓 10개월 된 손주를 데리고 미국에서 나온 딸 부부를 두고 매일 약속 있다고 나가버렸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도 한국에 들어온 게 오랜만이라 많은 게 낯설고 어색한데 며칠을 집에만 있었던 거죠. 다 클 때까지 키워주고 먹여줬으면 됐지. 결혼까지 한 자식을 내가 뭘 더 해줘야 돼? 엄마도 엄마 인생 있어. 너희 왔다고 너희 오기 전에 잡아둔 내 약속까지 다 취소할 순 없잖아. 누가 보면 엄마가 나나 오빠나 애지중지 키운 줄 알겠네.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날 키워주고 먹여주긴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10살 되자마자 미국 보내놓고 방학 때 한국 들어오면 매번 귀찮다고 영어 캠프니 걸스카우트니 이런 데로 돈만 주고 다 보냈잖아. 어릴 적 있었던 남편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남편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신우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모성애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고 신우고 시어머니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이 맞는데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 같았어요.
됐어. 내가 엄마한테 뭘 바라겠어. 그냥 나가. 나도 아빠 봐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냥 호텔로 갈래. 신우인 참다 안 되겠는지 그냥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일로 괜히 저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애지중지하시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가 호텔로 간다는 얘기를 듣곤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셨나 보더라고요. 이 여편 내가 지금 자식들 봐주고 사니까 아주 염치가 없지. 당신이 이혼하자 어쩌자 할 때마다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 준 게 당신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우리 수정이랑 사위 집 나가서 호텔에 지내게 하는 날엔 이번엔 내가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께서 이제부턴 절대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셨나 봐요. 다 늙어서까지 이런 식으로 가정이 소홀하게 굴면 카드고 뭐고 다 뺏고 쫓아내버리겠다고까지 하셨답니다. 카드를 뺏겠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도 시겁하긴 했는지 더 얘기하지 않고 깨갱하셨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신지 하루 이틀은 안 나가고 댁에 계시면서 시누이를 챙기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며칠 얌전히 계시는 척 하더니만 며칠도 못 버티고 결국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시누이가 미국에서 5년 만에 들어왔다는데 어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니?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좀 와서 애들 밥 좀 차려주고 데리고 나가서 가이드라도 좀 해줘. 명색이 맏며느리가 있는데 다 늙은 내가 애들 시중 들어야겠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더러 시누이 밥을 챙기고 가이드를 하라네요. 물론 저도 오랜만에 만난 시누이가 반가워서 남편이랑 나름 챙긴다고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 집에 몇 번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시어머니 성격을 워낙 잘 아는 저로선 그 정도 말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야 당연히 가족으로서 알아서 잘 챙기고 있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챙겨주는 거랑 같나요? 몇 년 만에 한국 온 건데 어머님이 좀 챙겨주셔야죠. 아버님도 그러라고 어머니 카드 아직 그대로 두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께서 하신 얘기를 뻔히 다 아는데 괜히 저에게 꼬투리 잡으시니 얄미워서 더 한마디 했어요. 어머 애미, 네가 뭘 안다고 훈수를 두니 훈수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신경 꺼. 전 혹여나 아버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어머님 카드도 뺏고 이혼까지 하신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죠. 뭐? 이혼? 네가 네 시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말은 저렇게 못되게 해도 그 인간 나 없으면 못 살아. 우리 부부 일은 내가 더 잘하니까 애미 넌 네 일이나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본인이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참 양심도 없고 뻔뻔해 보였죠. 결국은 시누이가 돌잔치를 끝내고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별반 달라진 거 없이 본인 할 일만 하고 다니셨어요. 심지어 최근에 모임도 별로 안 나가고 쇼핑도 덜 가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라면 항상 쇼핑 갈 때마다 절 불러냈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죠. 저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지 않으니 좋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니까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주 전부터 남편 말이 시아버지께서 영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결국 이 일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영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서 집에서 며칠 쉬겠다고 하셨대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도 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해서 며칠 집에서 쉬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틈만 나면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를 지켜봤죠. 식사도 영 못하시길래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해드렸어요. 시누이 때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싸돌아다니시던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니까 꼼짝을 못하시나 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시아버지께서 댁에 쉬신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사람 꼼짝도 못하게 왜 집에 있겠다는 거야. 아휴, 밥 챙겨주기 귀찮고 깝깝이 죽겠네. 며느리인 저도 시아버지가 걱정돼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본인 걱정만 하면서 시아버지 험담만 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로 산 세월이 40년이 넘었으니 애틋하진 않아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배우자가 아프다고 하면 안쓰럽고 걱정될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마냥 귀찮기만 하신가 봐요. 그래도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뭐 필요하거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해다 드릴게요. 전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더는 들어두고 싶지 않아서 애써 말을 바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또 거슬렸는지 괜히 저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걱정되면 며느리 내미 네가 좀 데려다가 챙겨 먹이고 돌봐라. 나도 이제 늙어서 더는 못해 먹겠으니까. 왜 말이 그리로 튀는 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시아버지가 걱정되면 저더러 챙기라고 하셨어요. 전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평소에 피부과에서 주사 맞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나이로는 절대 안 본다고 자랑자랑을 하면서 본인이 귀찮을 때만 항상 나이가 들었다는 둥 늙었다는 둥. 그래요. 시어머니지만 하는 짓이 얄미워도 너무 얄미웠죠. 어머님은 아버님이 걱정도 안 되시나 봐요. 저 같으면 그 연세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걱정해 줄 것 같은데. 웬만해선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진 않지만 그날은 저도 기분이 상해서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애써 좋게 얘기했어요. 사실 시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건 시어머니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스포츠카 사고 카드 펑펑 쓰면서 시아버지 돈 쓰는 건 당연하게 여기시면서 이제 와서 시아버지께서 아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귀찮아하시는 게 며느리로서 보기 좋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제 말에 기분이 상한 시어머니는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럽다는 듯 쏘아봤습니다. 암튼 이놈의 집구석엔 내 편이라고는 없다니까. 아들놈이나 며느리나 다 똑같아. 응? 이러니 내가 집에 마음을 못 붙이고 밖으로만 도는 거지. 시어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버럭 소리를 내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안 받아줬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버럭하시는 소리에 전 괜한 소리를 했다 싶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투정을 한 번 더 받아줬다간 한도 끝도 없이 들어줘야 하나 보니 저로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시아버지께서 입원하셨다는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병원에 교수님을 찾아갔다가 병원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병원 앞에서 쓰러지셔서 빠르게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위험한 상황까진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그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거냐고 연신 물었죠. 지금 당장 빨리 검사해서 무슨 병인지 알려달라고요. 임 사장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어요. 우선 컨디션부터 회복해야 무슨 검사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며칠 입원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심신쇠약이라고만 하는데 저와 남편은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했을 때만 해도 분명 별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도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지신 건가 싶어서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당분간은 시어머니를 도와 시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데에만 힘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시아버지의 간호를 저와 남편이 돕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집에서 간호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 좁아터진 병원에서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 난 바빠서 못하니까 할 일 없는 애미 네가 모셔라. 그 정도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에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다 막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간호하는 걸 왜 연서 엄마가 해? 엄마가 해야지. 안 그래도 엄마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도와드릴 생각이었어.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희가 남이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리고 애미 너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너희 시아버지가 주는 생활비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전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활비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이 떨릴 정도로 서럽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큰애 낳았을 때 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하려는데 어머님께서 엄마가 애 떼어놓고 나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일 그만두고 애 키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애를 낳고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애 봐주실 수 있냐 부탁드렸는데 단번에 싫다고 하셔서 어린이집까지 다 알아본 상태였죠. 생활비 줄 테니까 일 그만두라고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이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줄 테니 얌전히 집에서 애나 보라고요. 그래놓고 툭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무시를 하더니만 이젠 돈 줬으니 시아버지 간호를 하라네요. 순간 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동안 시부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아픔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잘났다고 큰 소리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버지 일을 애엄마한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돼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어도 시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전 대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몰라. 나는 너희 아버지 옆에 단 1시간도 있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가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든 간병인을 구하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혀서 혀를 내둘렀고요. 아무리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으니 던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가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시아버지께선 갑작스레 쓰러지시는 바람에 회사도 비상이라 남편이 회사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시아버지 곁에 머무는 날이 많았죠. 애들 돌보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만 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죠.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는데 익숙한 차 한 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 차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말았죠. 글쎄, 시어머니의 그 요란한 스포츠카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어요. 전 제가 잘못 봤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모텔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갔죠. 모텔로 들어간 게 시어머니의 차라도 차 안엔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타 있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조수석에서 시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내렸어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저도 아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몇 달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이웃이었어요. 시댁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 왔다던 바로 그 아저씨요. 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을 목격하는 며느리가 저 말고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전 모텔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옆집 아저씨를 보고 난 이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병실에 홀로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고요. 평생 회사와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오셨는데 이 연세에 아내의 배신까지 겪게 되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일도 일이었지만 우선 시아버지께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시는 게 먼저니 전 시아버지의 병간호에 더 힘을 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집안일엔 일절 신경도 쓰지 않고 소홀했던 건 역시나 정신이 딴 데 팔려서였어요. 저라도 시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야 시아버지께서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들러 시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매일 해드리며 곁을 지켰죠. 그러던 중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병원에 들렀는데 병실 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분명 바로 그 전날까지 누워만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계셨거든요. 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짐들도 그대로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정말 일어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 아버님 큰며느리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전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너무 좋아서 밝게 웃었습니다. 신이 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멍한 눈동자로 절 빤히 바라보시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애미, 내가 너까지 속여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나 아픈 거 아니야. 멀쩡해.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쓰러진 척 연기 좀 했어. 전 순간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그대로래요. 애미 너도 안 거지? 네 시어머니 바람 피우는 거. 그래서 매일 내 앞에 찾아와서 한참 물다가 간 거지? 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매일 병실로 찾아와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혼자 떠들다가 결국은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울다가 가기는 했어요. 그런 모습을 시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고 시어머니의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것에도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시아버지 혼자 알고 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서요. 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신 거예요? 전 그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쓰러진 척 연기한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신 줄 알았죠. 네 시어머니 하는 짓 중에 어디 정상적인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니? 나는 더 놀랍지도 않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밤 다 밝혀야겠어. 그래서 애미, 네가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시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전 순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시아버진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만 데리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정리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과 저녁에 댁으로 가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오늘은 늦게 들어갈 예정이니 저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나가서 그 논팽이 상간남을 만나는 건가 싶어서요. 다시금 그날 모텔 주차장에서 봤던 시어머니의 밝은 얼굴이 떠오르니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더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한 달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계실 수가 있어요? 제 격앙된 목소리에 역시나 기분이 상한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뭐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고? 아이고,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너야말로 그깟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할 도리 다 한 것 같은가 본데 너희 시아버지가 일어나면 내가 똑똑히 말해줄 거다. 당신 쓰러져 있는 동안 네가 나 무시하고 막말했다고. 그러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아? 너한텐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남기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와, 이젠 하다하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시아버지를 상대로 유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아주 작은 힌트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혼자 마음 좀 졸이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오늘 안 오시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 댁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 식사 좀 대접한다고 어머님 댁으로 초대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벤트에 초대된 손님은 저와 남편,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집 상간남 아저씨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란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입을 뗐습니다. 아, 아니, 애미 넌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아무나 집에 초대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린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장 보고 들어오는 길에 짐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집까지 들어다 주셨지 뭐예요. 감사해서 제가 식사 대접한다고 했어요. 바로 옆집에 산 지도 꽤 됐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요. 음식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그 상간남 아저씨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곤 자연스레 집에 초대를 했죠. 그리고 대망의 저녁이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간단하게 식사 준비를 해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죠. 시어머니는 웬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얌전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는데 굳이 집에 사람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게 맞는 일인 줄 모르겠다. 네 시아버지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거야. 많이 당황하긴 하셨는지 웬일로 시어머니 입에서 맞는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 애써 더 맑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시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하곤 상을 마저 차렸죠. 그런데 식탁으로 다가온 시어머니께서 뭔가 이상하다는 듯 미간을 구겼어요. 아니, 근데 상을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애들은 친정 보냈다더니 애들도 오는 거야? 제가 접시랑 수저 세트 6개나 놓았더니 시어머니는 의아하다는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손님을 좀 모시고 오기로 해서 애미가 아마 여유롭게 준비했을 거야. 아니, 당신 언제 일어난 거야? 아유,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자는 누구야?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을 한 분 모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대망의 주인공도 도착했죠.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열어둔 현관문을 열고 옆집 상간남이 실례합니다 하고 외치며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영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여보? 아니, 이혼했다더니,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상간남이 이혼남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잠시 뒤 분위기는 엉망이 됐죠. 이 여편네가 다 늙어 쭈구리 주제에 내 남편을 꼬셔?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시아버지께서 모시고 온 여자분은 다름 아닌 옆집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외국에서 사는 딸이 아이를 낳아서 몇 개월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저의 시어머니랑 바람이 난 거예요. 아주머니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남의 집에서 무식하게 뭐 하는 거야? 뭐? 무식? 그래, 너희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주지. 그 이후부턴 제가 차려놓은 음식이 졸지에 무기가 돼서 시어머니의 머리와 입 안으로 무자비하게 던져졌어요. 옆집 아저씨의 아내께선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시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힌 채 꼼짝도 못하고 여기저기 휘둘리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시아버진 그 모습을 혀를 차며 바라보셨고요. 그랬습니다. 시아버진 쓰러진 채 병원에 계시면서 변호사들을 시켜 철저하게 이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상간남의 불륜 증거를 다 찾아 이미 소장까지 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이벤트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그냥 이혼하기엔 속이 풀리지 않아 준비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이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재산은커녕 카드 한 장까지도 다 뺏기고 집에서 쫓겨났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미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연락을 했다네요. 시누이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고 제가 알기론
어디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한 짓이 믿고 기가 막히지만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전 남편에게 월세라도 얻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죠. 다 어머니의 업보니까 그냥 두라고요. 시어머니는 비빌 언덕이라고는 없으니 가끔 저에게 연락이 와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럴 때면 안쓰러워서 제가 조금씩 돈이라도 좀 보내드렸죠. 사실 전 고민입니다. 사람이 한 짓은 밉지만 그래도 저희 애들 할머니인데 식당 옆에 단칸방에서 사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월세 보증금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쓰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헤어지긴 하셨지만 정말 저렇게 두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화목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